우리가 약초라고 하면 보통 어떤 성분이 어디에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만약에 그 약초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단순히 효능을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고대 의학가들이 자연 속에서 치유의 원리를 어떻게 발견했는지 그 지혜로운 여정을 한 편의 이야기처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작은 새싹 하나가 어떻게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서 아주 오래된 의서에 기록된 한 노련한 의사와 그의 젊은 제자,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는 한 젊은 수련생이 스승에게 던지는 다급한 질문으로 시작돼요. 이 제자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증상으로 앓고 있는 한 아이 때문에 머리가 복잡했거든요. 아이는요, 열이 계속 떨어지질 않았고 속이 불편해서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얼굴빛까지 누렇게 뜨기 시작한 거죠. 제자가 보기에는 이건 완전히 다른 세 가지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스승은 그 너머를 보고 있었죠. 스승은 이 세 가지 증상이 전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마치 덥고 습한 여름날에 집안 여기저기에 곰팡이가 피는 것처럼 습열이라는 하나의 근본 원인이 아이의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뿌리는 딱 하나였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뿌리는 하나인데 세 갈래로 뻗어나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스승은 역시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나뉜 문제에 딱 맞는 세 단계의 해법을 제시합니다. 정말 놀랍도록 체계적인 접근법이죠. 스승은 몸을 이렇게 세 층으로 나눠서 본 거예요. 가장 위, 그러니까 피부 표면의 열은 갈근으로 식혀주고 가운데 소화기의 문제는 곽향으로 다스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황달을 해결할 마지막 열쇠였죠. 바로 그 마지막 자물쇠를 여는 열쇠가 오늘의 주인공 인진입니다. 이 약초는 몸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습열의 근원을 다스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힘을 가졌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제자가 진짜 궁금했던 건 무엇을 쓰느냐가 아니었어요. 바로 왜 하필 그 약초가 그런 힘을 가지게 됐는가 하는 점이었죠.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치유의 본질로 아주 깊숙이 들어갑니다. 3월에 인진, 4월에 개통쑥, 5월이 되면 땔감일 뿐이다. 스승은 이 오래된 격언으로 답을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효의 비밀이 바로 시간에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식물이라도 이걸 언제 채취하느냐에 따라서 약이 되기도 하고 그냥 평범한 풀이 되기도 한다는 뜻이죠. 한번 보세요. 약효는 저렇게 무성한 잎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 죽은 듯한 줄기를 뚫고 솟아나는 어린 새싹, 겨우내 땅속에 응축됐던 생명력이 폭발하는 바로 그 순간에 진짜 약효가 담겨 있다고 본 거예요. 고대 의가들은 이 봄의 기운 그 자체를 약으로 썼던 겁니다. 고대 의학가들은 이 경이로운 순간을 고목봉춘, 말 그대로 마른 나무가 봄을 만난 모습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인진의 치유력이 화학 성분 같은 게 아니라 바로 이 부활의 이미지 그 자체에서 나온다고 믿었던 거죠. 자연이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을 약으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봄의 에너지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조절하는 간의 역할과 꼭 닮았다고 본 거예요. 겨울 땅을 뚫고 솟아나는 새싹처럼 인진의 힘이 몸속에 꽉 막혀있던 기운을 시원하게 뚫어준다고 이해한 것이죠. 자, 원리를 이해하니까 제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이 약초가 이런 성격을 가졌구나 알게 되니까 이걸 다른 증상에도 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열이 위로 뜬다고 표현하는 고혈압 같은 증상 있잖아요. 분명히 솟아나는 힘을 가진 약초인데 이미 위로 치솟는 증상에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좀 이상하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등장합니다. 똑같이 간의 기운을 다스리는 약초라도 그 힘의 방향이 정반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오라는 약초는 기운을 위로 솟구치게 하는 성질이 있는 반면에 인지는 들뜬 기운을 아래로 차분하게 끌어내리는 성질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화나 열이 머리끝까지 치솟는 상황에서는 마치 성난말의 고삐를 아래로 잡아당기듯이 인진을 사용해서 기운을 안정시켰던 거죠. 결국 중요한 건 성분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에너지가 위로 가야 할지 아래로 내려가야 할지 그 역학까지 고려하는 아주 정밀한 시스템이었던 셈이죠. 몸이 필요로 하는 방향과
약초가 가진 힘의 방향이 정확히 맞아 떨어져야만 진짜 치유가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인지는 절대로 혼자 쓰이는 만병통치약이 아니었습니다. 환자의 몸 상태가 습한지, 열이 많은지, 혹은 오히려 차갑고 허약한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약초들과 팀을 이뤘어요. 같은 병이라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접근하는 그야말로 지극히 개인화된 맞춤 의학이었던 거죠.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전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이 모든 관찰과 비유가 향하고 있던 단 하나의 지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스승이 제자에게 전하고 싶었던 궁극적인 가르침은 바로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병을 치료할 때는 반드시 그 근본을 구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는 사실 이 하나의 원칙을 설명하기 위한 거였어요. 열이 난다고 해열제만 쓰고 통증이 있다고 진통제만 쓰는 게 아니라 도대체 왜 열이 나고 왜 통증이 생겼는지 그 뿌리를 이해하고 몸 전체에 자연스러운 조화를 되찾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들이 추구했던 치유의 본질이었습니다.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약초는 병을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몸 스스로 조화를 찾아가도록 돕는 열쇠이다.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치유의 본질은 이처럼 자연의 이야기에 다시 귀 기울이는 데서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